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란 초등학교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연산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컴퓨터에서도 다양한 연산자로 계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연산자의 종류에는 산술, 문자, 결합, 그리고 대입, 증감, 비교, 논리, 사망 조건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준비된 표를 보고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산술 연산자인데요. 산술 연산자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나머지 값을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럼 간단한 예시를 보면서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은 바로에서 넘을 선언했고요. 그리고 나서 대입연산자 오른쪽에는 10 플러스 20 산술 연산자를 사용했습니다. 플러스는 산술 연산자이고 10과 20은 그 연산의 대상인 P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document.write 출력을 하면 30이 출력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문자 결합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산술 연산자의 플러스를 배웠는데 이때 P연산자 중 하나라도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플러스는 산술 연산자가 아닌 문자열 결합 연산자가 됩니다. 그럼 간단한 예제를 보면서 한번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은 let으로 msg라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const로 str1에는 welcome이라는 문자열을 대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str2에는 여기 보이시면 자 한 칸 띄고 korea라는 문자열을 str2에 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msg에는 대입연산자를 사용해서 str 플러스 그리고 나서 문자열 그리고 여기 여백이 포함된 2를 플러스를 했고요. 그 다음 str2를 역시 더하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이 산술연산자 더하기는 P연산자가 문자열이므로 자 웰컴이라는 문자열이죠. 그러므로 이 플러스는 그냥 산술연산자가 아닌 문자 결합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문자 결합 연산자가 적용되면은 기존에 있던 자 str1에는 welcome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한 칸 띄고 to라는 문자열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역시 플러스 하고서 str2도 문자열이 되므로 하나의 문자열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welcome to Korea라는 하나의 문자열로 MSG에 할당되게 되는 거죠. 여기 는은 할당연산자 또는 대입연산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력을 하면 Welcome to Korea가 출력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문자를 쉽게 병합해주는 템플릿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문자열은 ES6에 포함된 기능으로 문자열에 포함된 변수나 수식을 간편하게 병합하여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줍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위에 3행까지는 앞의 예제와 똑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앞에서는 str1 플러스 하고서 문자열 공백을 포함한 2 그리고 나서 플러스 str2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결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 요 템플릿 문자열을 이용을 해서 한번 문자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플릿 문자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백틱이라고 부르죠. 이 백틱은
보시는 것처럼 자판의 맨 상단의 왼쪽에 있습니다. 자, 백틱을 양쪽으로 감싸주고요. 그리고 나서 양쪽으로 감싸준 요 문자열, 요 백틱 사이에는 달러와 그리고 나서 요 블록 기호 또는 중괄호라고 부릅니다. 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변수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to는 그냥 to라고 작성을 하고요. 한 칸 띄고 to라고 작성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달러 한 다음에 중괄호 해서 변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str1에는 welcome이라는 문자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to라는 문자열, 그리고 나서 str2에는 korea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welcome to korea라는 하나의 문자열이 될 거고 그 문자열은 MSG에 할당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welcome to korea라고 출력이 될 것입니다. 아, 여기 잘못된 글자가 하나 있죠. 여기 to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elcome to korea. 자, 그래서 요 백킷, 즉 템플릿 문자열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 요렇게 변수에 있는 데이터를 쉽게 가져와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대입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연산자는 이렇게 는이라고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 또는 대입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값을 할당하거나 대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이 연산자는 우리가 많이 사용해 봤으므로 예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감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감 연산자는 플러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은 다음 예시는 증가 연산자이고 플러스 플러스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자, let이라는 선언문을 이용해서 num 변수를 선언했고요. 자, num에는 10을 대입하였습니다. 그럼 현재 num에는 10이 지금 할당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num 플러스 플러스. 자, 요걸 다시 해석을 하면은 num는 num 플러스 1입니다. num은 10이기 때문에 num에 플러스 1을 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렇게 10 플러스 1은 11이 되고 그 11은 num에 할당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num에는 11이 현재 들어와 있고 document.write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면 11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즉 감소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은 자, let이라는 선언문을 이용해서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자, num에는 10이라는 값을 할당했습니다. 현재 num에는 10이 자,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자, 지금 감소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자,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면 num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num에는 현재 10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10에서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9라는 값이 num에 다시 할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num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적용돼서 9가 될 거고 document.write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면 9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비교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연산자 종류에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다르다, 그리고 같다, 다르다. 그런데 이 는 세 개가 있는 것은 데이터의 타입, 즉 형까지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뒤에 있는 것도 데이터형을 비교한다는 것이
앞에 같다와 다릅니다. 그럼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은 result가 선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num1에는 10이 할당되어 있고요. num2에는 20이 할당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num1은 num2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num1에는 10이 할당되어 있고요. num2에는 20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비교가 됩니다. 즉, num1이 num2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하는데 아니죠. num1은 num2보다 작죠. 그러므로 잘못된 비교일 경우에는 false를 반환합니다. 즉, 거짓이라는 의미입니다. document.write 출력을 하게 되면은 false가 출력될 거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1은 10이 할당돼 있고 num2에는 20이 할당돼 있고 num1은 num2보다 작거나 같냐? 자, num1에는 10이 할당돼 있고 num2에는 20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10은 20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비교하는 거죠. 네, 10은 2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즉, 참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result에는 true가 할당될 것이고요. 이렇게 출력하면 true가 출력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다 똑같고요. 세 번째 줄 result는 num1은 num2와 같냐?는 두 개는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10과 20은 같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10과 20은 다른 거죠.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 역시 잘못된 비교가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값, 즉 false 값을 반환할 것입니다. 자, result를 출력하게 되면 false가 반환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역시 세 번째 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sult는 num1은 자, 느낌표하고서 는을 쓰게 되면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num2와 다르냐? num1과 num2는 다르냐? 네, 10과 20은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true를 반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result에는 true가 자, 할당될 것이고요. document.write로 출력하면 true 값이 출력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1과 num2는 다르냐?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느낌표 뒤에 는이 두 개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20과 자, 여기 num1에는 숫자 20 그리고 num2에는 문자형 데이터 20이 들어가 있습니다. 숫자로만 봐서는 똑같은 숫자이지만 여기 뭐가 다르죠? 데이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역시 는 두 개일 땐 데이터 타입까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서로 데이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true 값을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true가 반환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느낌표 말고 는을 3개를 썼을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까지 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는 3개를 썼을 때에는 false 값을 반환할 것입니다. 하지만 는 2개를 사용했을 때에는 데이터 타입을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죠? true 값이 나올 것입니다. 는 2개와 는 3개의 차이점은 데이터 타입을 검사하느냐, 검사하지 않느냐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연산자는 총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논리곱 연산자. AND가 2개 기호로 되어 있는 논리곱 연산자. 그리고 파이프 기호 2개가 되어 있는 기호로 되어 있는 논리합 연산자. 그리고
느낌표처럼 생긴 논리 부정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연산자 또는 논리곱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연산 대상이 모두 true일 경우에 true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화 연산자 또는 논리합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연산 대상 중에 피연산자 중 하나라도 true이면 true를 반환합니다. 자, 다음은 논리 부정 연산자. 연산 대상, 즉 피연산자가 true이면 false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false이면 true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반대로 반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논리 부정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선언문을 이용해서 result라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let 선언문을 이용해서 num1에는 10을 할당했고 let 선언을 해서 num2에는 20을 선언했습니다. 자, result는 num1보다 num1이 num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AND 연산자가 나오고요. num2는 20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는 두 개는 같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자, num1에는 10이 할당되어 있고 num2에는 20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num1과 num1이 num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true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 AND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비교 연산자를 보면 num2는 20과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num2는 20과 같기 때문에 num2에는 현재 20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20과 같냐라고 물어보면 true를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둘 다 true이기 때문에 AND 연산자는 하나라도 false가 되면은 false를 반환하게 되지만 지금 둘 다 true이기 때문에 자, 이때는 역시 result에 true를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result에는 true가 할당될 것이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 true가 출력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논리 곱이라고 했죠. 자, 논리 곱은 자, 여기 num1은 num2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했을 때 true를 반환하게 되죠. 즉, true는 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곱하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논리 곱은 곱하기다. 그리고 num2는 20과 같냐라고 했을 때 역시 true가 나왔죠. 역시 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1 곱하기 1은 1을 반환하게 되는 거고 1 곱하기 1은 1을 반환하기 때문에 1은 우리가 참과 false, 참 거짓 또는 true 또는 false로 생각을 했을 때 1은 1 이상은 우리는 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true를 반환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역시 논리 곱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AND 연산자는 곱하기라고 볼 수 있고 true는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 곱하기 1은 1이 반환되기 때문에 결과는 true를 반환한다. 그래서 result에는 true가 할당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document.write 출력하게 되면 true를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1은 10이 할당되어 있고요. num2에는 20이 할당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num1은 10과 같냐? 자, 여기 문자형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10은 문자형 데이터고요. num1에는 숫자 10이 할당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는이 두 개일 경우에는 데이터형을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화 연산자 또는 논리합 연산자라고도 불리는 연산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넘이는 문자형 이식과 같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자, 이때 역시 넘이는 20이 할당되어 있고요. 숫자형 데이터 20이죠. 그런데 오른쪽의 비교 대상은 문자형 20입니다. 그런데 는이 3개일 경우에는 데이터형이 같아야 하지만 true 값을 반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데이터 타입이 하나는 숫자형이고 하나는 문자형이기 때문에 false를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화 연산자는 피연산자가 하나라도 true가 나오면 true를 반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true라는 최종 결과값이 리절트에 할당될 것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면 리절트에는 10이 출력되는 것을 10이 아니라 true 값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우리가 논리합이라고 했죠. 자, 첫 번째는 자, true를 반환하게 되는데 자, 뒤에는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때 true는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논리합은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false는 0, 그러면 1 플러스 0이죠. 자, 1 플러스 0일 경우에는 1이 나오겠죠. 1은 1 이상일 경우에는 true를 반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최종 결과는 리절트에는 true를 반환하게 될 것이고 리절트는 true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사망 조건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망 조건 연산자는 앞에서 사망이라는 걸 알다시피 피연산자가 3개가 필요합니다. 자, 오른쪽에 예시를 보면 A, 물음표, 그리고 B, 그리고 콜론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가 true일 경우엔 B를 수행하는 거고 그리고 A가 false일 경우에는 C를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사용법을 한번 익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result라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num1에는 10을 할당했고 num2에는 20을 할당했습니다. 그럼 num1과 num2를 비교했네요. 자,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num1은 10이고 num2는 20이기 때문에 10과 20은 같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10과 20은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false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자, 여기 물음표 뒤에 자, 콜론이 있고 10과 20이 있는데 이때 20을 반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위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A가 true일 경우엔 B를 실행하게 되고 자, 실행이 아니라 반환입니다. 반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false일 경우에는 C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시는 지금 비교해서 false가 나왔기 때문에 20이 반환되고 그 반환된 값은 리절트에 할당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document.write result를 출력하면 20이 출력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산자의 기본,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시느라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잠깐 끊어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